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액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 인권 예산을 줄이고 미국은 늘리고 있는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네드가 올해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552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BOA에 자료를 보내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22건의 프로젝트에 $482만 달러, 네드 산하 두 기관의 대북 프로그램에 $69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드 관계자는 올해 북한 프로그램은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민간 시장의 역할 이해와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강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협력 강화 노력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 확대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뉴스 제공, 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 여성의 역할 강화 활동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2020년 회기연도 예산안 중 대북 인권 증진 목적으로 국무부에 $400만 달러, 네드에 $600만 달러 등 적어도 $1,000만 달러를 배정했었습니다. 국무부도 2017 회기연도에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촉진 등의 명목으로 $265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후 최대 $400만 달러로 증액했으며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현 정부 들어 대폭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BOA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 내 많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은 거의 없고 기존 후원 기업의 기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폭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BOA가 최근 한국통일부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내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비,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총 11억 300만 원, 미화 100만 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22억 6천만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12억 7천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은 데다 내년에는 1억 7천만 원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의 어떤 활동을 촉진한다, 지원을 한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단속, 검열 또는 문을 닫게 한다 이런 마인드로 바뀐 게 아주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그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하거나 촉진하지 않고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상당 부분을 떠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게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한국도 국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처럼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할 재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분석하면서 북한군의 가장 고도화된 기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보인 회피형 미사일 등 최신형 미사일 배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서울에서 북쪽으로 각각 52km, 125km 떨어진 황해북도 곡상군 갈골기지는 삭간몰과 금천리 기지와 함께 북한군 전술 탄도미사일 띠로 분류됩니다. 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에 게재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신고하지 않는 15개에서 20개 미사일 기지 중 황해북도 곡상군에 위치한 갈골기지는 가장 고도화된 곳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이 기지가 가동 상태로 잘 관리되어 있으며 지난 2년간 계속 개발하면서 현재 여단급 규모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사정거리 500km인 화성 5, 6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정거리 1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9가 대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시설이 최대 10곳 정도 된다면서 각 지점을 잇는 3개의 시설 중
두 곳은 경고화 작업이 이뤄져 선제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향후 사거리 최대 2,000km에 달하는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일본 열도 전체와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와 그 너머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지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셈법의 일환으로 지난해 선보인 KN-23, 24, 25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 기지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옛 소련군과 현재 북한군에 운용하고 있는 투사 교리를 고려할 때 갈골 기지의 향후 최신형 미사일 역량을 실전 배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투사 교리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동형 차량 운용 숫자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 Soviets used to build new equipment, they almost never threw away the old equipment. They almost always kept the old equipment. So let's say that the North Koreans follow that model and they put KN-23s at this base. Doesn't mean they're getting rid of the Scuds.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공격 의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the amount of investment that they're putting in this and the capabilities that they're developing is an indicatio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continues to develop offensive capabilities to someday be able to attack South Korea. And that's the point everybody should take away from this, is that North Korea is not developing a military to defend North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지 한 곳에 대해 집중 분석했지만 북한이 미신고한 미사일 기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군은 본토 방어가 아닌 침공에 전반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와 열병식 준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28일 한국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열병식 준비와 동계훈련 관련 동향에 대한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동계훈련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12월부터 예년과 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26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수천 명이 행사 예행 연습을 준비 중인 모습을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수천 명이 대형을 갖춰 결사옹위라는 글자를 만들고 평양 동쪽에 위치한 미림 비행장에서도 연습 장면이 관측됐다면서 내년 8차 당대회 전후 최소 한 번의 열병식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산하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은 24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룬 2006년 영화 메구미 갈라놓여진 가족의 30년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무료 상영했습니다. 26일까지 사흘간 상영된 이 영화는 1977년 11월 15일 13살 나이로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일본인 납치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영화 상영을 기획했다고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앞서 22일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일본과 미국의 연계를 심화시켜 가고 싶다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 중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며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며 일본이 계속 국제사회와 연대를 언급하는 건 정치적 목적의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가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24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올해 잇따라 사망한 건 통한의 극치라면서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며 60% 이상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정부와 민간 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는 28일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1%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35%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피해 조사에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60.3%인 반면 정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7.4%를 기록해 정부와 북한 인권단체의 협력과 공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약 60%는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에 그쳤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과 꾸준한 개선 촉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소득 차이는 북한의 27배로 전년보다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한국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한국통계청은 28일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원이 줄어 한국의 3,744만 원과 비교해 27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2015년 23배, 2018년 26배보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35조 3천억 원으로 한국의 54분의 1 수준이었으며 경제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무역 총액도 23억 4천만 달러로 한국의 1조 456억 달러에 비해 30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식량 부족 등의 여파로 쌀과 옥수수 등 곡물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50%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